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는 LOOPAR, 소스 코드는 LOOPAR.c, 반복문 할 때 루프고요. 그리고 배열, 즉 어레이 할 때 AR, 그래서 루프 AR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신 다음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 두 번째 소스 코드 생성, 그리고 세 번째로 헬로 월드가 출력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헬로 월드가 나오는지 거기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동영상 멈춤하시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쭉 하시고 동영상 다시 플레이 하세요.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루프 AR 프로젝트, 제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네. 루프 AR 프로젝트, 그리고 소스 코드는 루프 AR.c, 여기까지 작성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앞에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작성하다가 제가 자판 오류가 너무 많아서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자, printf 실행 되어 있죠. 혹시 이렇게 헬로월드가 아직 출력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멈춤하시고 다시 멈춤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 프로젝트 생성, 소스 코드 추가, 코드 작성, 실행했을 때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용했던 PDF인데 오늘도 PDF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FOR 반복문 기억나시죠? 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int i는 0.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차피 뒤에 가면 for i는 할 텐데 왜 0을 넣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드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예상치 못한 에러를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i는 0, 그리고 i가 몇 이하일 때 5까지 할까요? 네, 5 이하일 때까지 반복해라. 그리고 하나씩 증가. end of for. 이거 안 따라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for 반복문이죠. for 반복문 기억나시죠? 내려옵니다. 요 순서 기억나시죠? 내려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초기식, 요거는 반복문이 시작될 때 최초 한 번만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지?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이 참인가? 네, 참이죠. 지금 한 번 실행됐죠. i는 0, 그리고 여기로 왔죠. 0이 5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실행된 다음에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옵니다. 증감식. 그래서 여기서 i++ 해갖고 하나가 증가가 되었죠.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i는 5를 주고요. 5를 주고 i가 0보다 클 때까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수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 전혀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너스 점수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하세요 라고 했었죠. 네, 항상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렇게 연습할 때 노트를 놔두고 이렇게 값의 변화, 특히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값의 변화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복문 90% 완성하신 겁니다. 자, 한번 이것도 그대로 유추해 보면 돼요. 왔죠? i는 0 왔습니다. for
I는 5죠. 네, 혹시 노트 있으면 적어 보셔도 됩니다. 저는 뭐 보너스 점수는 드리지 않겠지만 강력 추천. 네, 적어 보세요. 5죠. 지금 I에는 5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요. 이렇게 I 적어놓고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값을 바꿔갑니다. I 4, 3, 2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손으로 노트, 메모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이면지 등등 손으로 쓸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I는 5 들어있죠. 그래서 니모칸 적어놓고 거기다가 5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로 옵니다. 지금 I가 5죠. 5가 0보다 큰가요? 네, 크죠. 일로와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 실행되면 일로 옵니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뭐지? 기억나시죠? I는 I 마이너스 똑같은 거죠. 이거랑 동일한 거죠. 네, 요걸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I가 줄었죠.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럼 I가 지금 뭐죠? 4죠. 다시 일로 옵니다. 4가 0보다 큰가요? 네. 실행 옵니다. 3이 됐죠. 3이 0보다 큰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해보죠. printf I 값을 보겠습니다. %d I 맞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키보드 자판이 조금 빨라서 따라하기 힘들 경우에 여러분들은 가장 강점, 어차피 우리가 대면 수업 못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가장 강점, 동영상을 멈출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멈춤하시고 소스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I가 5였죠. 5가 0보다 큰가요? 네. 실행. 4가 줄었죠. 4가 0보다 큰가요? 네. 실행. 쭉 하다가 I가 1이었을 때 왔습니다. 1이 줄었죠. I가 0이 되었어요. 0이 0보다 큰가요? 아니요. 같은 거죠.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1로 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한번 했었나요? 브레이크, 컨티뉴. 오늘 조금 더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는 뭐라 했었죠? 브레이크 스위치.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우리 조건문 할 때 스위치 했을 때 브레이크 썼었죠. 써보겠습니다. I는 3일 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실행. 어떻게 됐나요? I가 5, 4, 3이었습니다. 3이 왔죠? 체크 반복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서 I가 3입니까? 네, 3일 땐 브레이크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브레이크는 여기로 오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우리가 자동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한국말에 브레이크 우리가 쓰는 이게 뭐 제대로 된 영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좀 깨뜨리다. 우리 브레이크 있잖아요. 깨뜨리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걸려서 일로 온 겁니다. 브레이크에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요 문을 만나면 요걸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제가 적어놨죠? 반복문의 끝에서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브레이크. 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 쓰냐면 이제 컨티뉴 쓸게요. 컨티뉴는 뭐냐면 브레이크는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는 이제 깨뜨리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겁니다. 브레이크. 그만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났으면 어디로 왔었죠? 여기로 왔었죠. 반복문 자체가 아예 깨진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상태 여기서 브레이크 만나면 여기로 온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코드가 이만큼 길어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밑에 이만큼 코드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오냐? 여기로 옵니다. 왜?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그냥 중단시키는 겁니다. 브레이크 중단시키는 겁니다. 자, 잠시 멈춤이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다시 출발 그 의미 아닙니다. 아예 끊는 거예요. 깨뜨리는 겁니다. 아예 파괴, 반복문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브레이크 말고 조금 전에 썼던 거 continue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뭐가 다른지 실행 어떻게 됐나요? 5, 4, 2. 뭐가 좀 다르죠? i가 3일 때 continue 했더니 어떻게 됐나? 추측해볼까요?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한 50%의 학생분들이 맞췄는데, 네, 맞습니다. continue는 뭐냐면, 브레이크는 이걸 깨뜨렸잖아요. 깨뜨리고 일로 왔죠. continue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로 간다? 일로 갑니다. 즉, continue는 이제 묻거나 따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continue를 만나면 그대로 요 반복문 안에 반복문 바디 여기 내용 실행될 거 이게 다 맞췄다고 가정하고 위로 올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죠? 대신에 요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은 반복문이 들어왔죠. 그러면 가장 최초 딱 한 번 실행 초기화 실행되고 욜로 옵니다. 참일 경우에 욜로 끝나는 얼로 가죠. 욜로 갑니다. 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돈다 그랬죠? 돌다가 이게 거짓이면 얼로 이리로 옵니다. 이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 요리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에 나오는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요 순서 다시 한번 요 순서 거짓이면 여기 요 순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여기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컨티뉴는 무조건 이리로 점프한다. 점프. 원래 프로그램에서 점프라는 명령을 많이 씁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쓰진 않거든요. 보통 어셈블러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용어에서 점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점프합니다. 일로 점프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일로. 브레이크는 깨트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병행해서 써볼게요. i는 4면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2면 브레이크. 2면 브레이크 할게요. 줄어드는 거죠. 5, 4, 3에서는 컨티뉴, 2는 브레이크. 이래서 할까요? 이래서 해보죠. 네, 그러면은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보죠. 자, 어떻게 됐나요? 5, 4, 3, 2, 1까지 실행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5에서는 i는 3인가요? 아니요. i는 1인가요? 아니요. 출력 5 했죠? 와서 줄었습니다. 4가 되었죠? 제가 이렇게 i 값을 계속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장 같은데 손으로 다른 거 뭐 이렇게 보다 손으로 직접 면피를 갖고 와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메모장 하나에다가 자 i 값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유출 한번 해보세요. 자 4가 됐죠? 4가 0보다 큰가요? 네. i는 3인가요? 아니죠? 4죠? 넘어옵니다. i는 1인가? 아니요. i는 4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i가 하나 줄면 3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메모장에 3이라고 적었나요? 네. 그 3을 잘 보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자, 3이 0보다 큰가요? 헬리콥터가 지나갑니다. 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메모장에 i는 3 적혀 있죠? 3 적혀 있죠. 자, 3이 0보다 큰가요? 네. 그러면 여기 i는 3인가요? 네, 맞습니다.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어디? 여기 여기로 가나 여기? 여기로 오는군요. 여기 맞죠? 아니죠. 여기죠, 여기. 아니죠. 여기입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어디로 온다? 여기. 요 순서 반복문의 순서 FR 이렇게 여기서 흘러서 끝에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크게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그려진다. 자, 그래서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리로 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i가 3이었을 때 컨티뉴를 만났기 때문에 1이 올라왔어요.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었죠. 실행이 안 되었죠. 왜냐면 여기서 만나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드가 이만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밑에 거 다 무시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이 출력이 안 된 겁니다. 그죠? i가 3이었을 때 밑에 실행되지 않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왔죠? 그래서 3이 다시 하나 줄어서 2가 되었습니다. 2가 0보다 큰가요? 큰가? 2가 0보다 큰가? 계산기 띄울까요? 알죠? 네, 2가 0보다 크죠? 여러분들 지금 메모장에 2라고 적혀있죠? 네, 2가 0보다 큽니다. 왔어요. i는 3인가요? 아니요, 2입니다. i는 1인가요? 아니요, 2입니다. 자, 그래서 2는 출력이 되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반복문은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얘가 거짓이 될 때까지. 자, 올라갑니다. 일로 왔죠? 2가 하나가 줄어서 1이 되었습니다. 자, 1이 0보다 큰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에 1로 되어 있죠? i가 3인가요? 아니요. i가 1인가? 네, 맞아요. 1.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위로 옵니다. 여기로. 그래서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 소스 코드가 10줄이든 100줄이든 1000줄이든 상관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 있죠? 요 순서 다시 한번 요 순서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컨티뉴 브레이크 하나도 헷갈릴 게 없습니다. 요 순서만 그대로 알고 계시면 요 순서만 그대로 이렇게 딱 요 순서 그림 무슨 그림 같나요? 요거 이렇게 무슨 그림 같을까? 이렇게 무슨 그림 같을까? 뭐 이거는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순서가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만 알고 있으면 컨티뉴는 어디로 간다? 1위로 온다. 브레이크는 어디로 간다? 1로 온다. 중간에 어떤 코드가 있거나 뭐거나 뭐 여기도 또 있어요. 뭐 프린트 F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저구 저쩌고 이거는 불필요한 코드입니다. 아마 경고 뜰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한번 띄우나 볼까요? 우리 목록 경고 없네요. 이거 사실은 불필요한 건데 왜? 이 실행될 일이 없죠. 해보죠. 어쩌고 저쩌고 없잖아요. 컨티뉴를 만나면 항상 일로 오거든. 그죠? 이건 절대 실행될 일이 없어요. 왜? i가 3일 때만 요 안에 게 실행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얘가 실행될 때 위에 컨티뉴가 1으로 컨티뉴는 뭐라고요? 무조건 1으로 옵니다. 무조건 트로트 뭐 그 있죠. 요즘에 트로트 열풍 불죠. 제가 노래를 못해서 트로트 열풍 불죠. 제가 이제 저희 형님네 가면 저는 무시당했어요. TV 좀 보고 살라고. 저희 TV가 없은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어쨌든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죠. 무조건 유리로 갑니다. 유리로 여기서 1로 갑니다. 무조건 어떤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요 아래가 뭐가 있든 뭐가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이만큼 상관없어요. 또는 여기 있어 상관없습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 요리로 온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리로 온다. 컨티뉴는 요리로. 아셨죠? 그러면 끝! 너무 빠른가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시청 시간을 좀 보는데 이렇게 첫 번째도 아니다. 또 이것도 좀 괜히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소스 코드를 조금 빠르게 작성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반복문을 알았어요. 다시 바꿔볼까요? 반복문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했던 대로 처음대로 0부터 증가 이렇게도 되죠. 어떻게? 플러스 똑같은 겁니다. i는 0 또 메모장이 있으면 또 하나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i는 0 그래서 i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 상관없잖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실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적어주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그래도 교수님이 뭐 이쪽에 경력이 꽤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요, 없어요. 이유 없고 그냥 제 습관입니다. 습관. 왜냐면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때 굉장히 약간 시스템 폴트 막 그런 식으로 에러 하나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게 습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초기화해 놓고 뭐 다르게 변수를 값을 안 놓고 하면 또 이상한 또 에러가 발생하겠죠. 내가 변수에 정확한 값을 놓지 않으면 어쨌든 보통 이렇게 초기화해 주면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코드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뭐 기법 무슨 기법도 쓰고 자 코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문 앞에 쓰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대신에 요 반복문 안에 있죠. 반복문 안에 쓸 때 요때에는 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소스 코드를 살짝만 바꿔주면 속도가 한 30배, 50배만큼 빨라질 때가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반복문 안에 있으면 이럴 거 있잖아요. 반복문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속도가 아주 살짝만 지연되는 어떤 코드가 있을 경우에 이만큼 곱하기 이만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성능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혹시 뭐 2학기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실행해 보죠. 0, 1, 2, 3, 4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 순서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i에 0을 넣습니다. i는 0 왜 쓴다고요? 그냥 제 습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i는 0 메모장에 적으셨나요? 0 메모장에 i는 라고 적지도 말고 그냥 네모칸 적어놓고요. 네모칸 그려놓고 이거는 i야 라고 생각하세요. 네모칸 그려놓고 이거는 i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0 적으세요. 그리고 애플 내려왔습니다. 요 순서 잊지 마세요. 내려왔죠? 요거 최초 한번 다시 i는 0 다시 0 또 동그라미 0 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일로 오죠. 조건 검색 조건이 3입니까? 네, 0은 5보다 크죠. 여러분들 메모장을 들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메모장에 적어 있는 그 숫자가 5보다 작은가요? 네, 작죠. 그럼 어디로 올까요? 일로 쭉 실행되는 거죠. 쭉 실행된 겁니다. 실행되다가 맨 아래에 여기 모든 게 실행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유리로? 아니요. 무조건 반복문은 1위로 갑니다. 반복문은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문은 항상 여기서 끝납니다. 언제? 이게 펄스일 때. 자,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i가 하나하나 i 플러스 플러스는 i는 i 더하기 1과 같은 거죠. 그러면 i가 하나 증가되어서 여러분들 메모장에 있는 숫자에 1을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었죠? 1이 되었죠. 1, 숫자 1. 0 더하기 1은 1이니까 혹시 암산 어려우신 분은 계산기 띄워도 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0 더하기 1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1이 여러분들 메모장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이거보다 작은가요? 작죠? 네,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i가 4일 때 i 플러스 플러스 되면 i가 5가 되었죠? 5가 5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거짓이죠. 그럼 어디로 온다? 일로 오는 겁니다. 자, 제가 for 반복문 for 반복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생략 가능하다. 지난주에 생략 이것저것 막 해봤죠. 심지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고만 계세요. 내가 따라하세요 라고 했으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한 루프예요. 얘가 가끔 이럽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런 에러 떴을 때 컴퓨터가 구려 실제 그 출석 인정 메일에 쓰시고 있어서 너무 웃겨갖고 네, 컴퓨터가 구린 거 아닙니다. 가끔 저렇게 뜰 때 있어요. 네, 무한 루프가 돕니다. 다 생략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무한 루프라고 하죠.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무한 루프입니다. 왜? 조건절이죠. 여기가 참이니까 조건.
그럼 0은 실행 안 되겠죠. 왜? 0은 거짓이잖아요. 컴퓨터가 유일하게 거짓으로 참과 거짓에서 거짓으로 생각하는 건 0입니다.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변수 타입이 없습니다. C++나 C샵이나 자바나 요즘 나온 언어들은 있어요.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서. 그래서 참, true, false를 넣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없어요. C 언어는 없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은 거짓, 그 외의 수는 참입니다. 실행해보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끝났네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자, 여러분들 코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한번 줄여볼까요? 얘를 줄여도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얘를 줄여보겠습니다. 줄였습니다. i는 0, 제가 이미 초기화를 했죠. 지금 i는, 자, 메모장 한번 띄워보시죠. 메모장. 그 컴퓨터에 있는 노트패드 말고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볼펜이나 연필로 필기할 수 있는 공책 같은 거, 그걸 띄워서 한번 적어보세요. i는 0 있죠. 왜? 여기 변수 초기화할 때 제가 0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한번 실행해 줄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생략이야. 오케이, 건너뛰어 일로 왔습니다. 조건 실행 동일합니다. 해서 반복하겠죠. 그래서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실행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0, 1, 2, 3, 4.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i++ 빼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i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변이네요. i는 계속 0이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실행하지 마세요. 네, 역시 무한 루프가 돌겠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맨 아래에 i++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따라 하세요. 자, i++ 해보죠. 실행. 네, 동일하죠?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 메모장 많이 쓰네요. 노트에서 i는 0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왔습니다. 생략이래. 이거 뭐야? 생략,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미안. FR 반복문 시작했구나. 여기 있는 거 실행해 줄게. 아무것도 없네. 생략이구나. 일로 와야지. 일로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0이 여러분들 메모장에 0이 적혀 있죠. 적은가요? 작은가요? 네, 여러분들 메모장에 있는 숫자보다 5가 크죠? 네, 그러니까 참이네요. 실행해서 출력했고, 자, 여기 뭐가 있네요. i++. i는 i 더하기 1. 그래서 i가 1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장에 찍찍 긋고 여러분들 메모장에 있는 숫자 더하기 1 해보세요. 하나 증가잖아요. 그러면은 1이 되겠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기까지 실행했습니다. 어디로 오죠? 1로 오죠. 미안. 여기도 생략이야. 어디로 오죠? 1로. 순서는 같습니다. 계속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면 i가 2가 되었죠. 또 실행. 생략. 일로 왔죠. 2는 5보다 작은, 네, 작아요. 왔죠. i는 3이 되었죠. 실행. 왔습니다. 왔죠. i 3이 5보다 작은가요? 네, 왔습니다. i가 4가 되었죠. 여기서. 그렇죠. 하나 증가했으니까 다시 이리 왔습니다. 4가 5보다 적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리 왔죠. 그래서 이제는 i가 하나가 증가되면 뭐가 되나요? 5가 되죠. 일로 오죠. 생략. 일로 오죠. 그러면 5가 5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같은 거는 같죠.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어디로 옵니까? 일로 와죠. 왜? 반복문에서 반복문 끝은 반드시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false일 때만. 또 하나 있었죠. 아까 break 기억나시죠? continue, break. continue와 break. continue는 무조건 이리 올라가고요. for 반복문에서 break를 만나면 어디로? 일로 옵니다. 그래서 반복문 끝을 낼 때는 이게 false든지 break든지, 또는 return문 아시죠? return. 이거 함수 종료. return도 아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거죠. 아예 여기서 return 쓰면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if i 3 있을 때
리턴 적어주면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예요.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밑에 게 실행되지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초기 값을 어디로 옮겼나요? 여기로 왔죠.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제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i는 0.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볼까요? 요게 원래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요거는 원래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런데 F1 반복문의 요 진행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똑같은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반복문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딱 한 번만 실행해 준다 그랬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실행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참이면 5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실행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여기죠. 이렇게 돈다 그랬죠. 이렇게 돈죠. 근데 여기 있던 게 어디 있죠? 일로 왔죠. 맨 아래에. 그래서 여기서 실행해주나 여기서 실행해주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 모든 명령 끝나고 어차피 얘가 실행되고 가는 건데 이걸 조금 당겨서 여기로 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잘 생각하면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 다 이해하셨죠? 이게 제가 항상 매 수업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꿔보겠습니다. while 바꾸겠습니다. F5R을 while 했더니 while에서는 이딴 거 없어 라고 해네요. 그래서 뺄게요. while에서는 조건만 들어갑니다. 조건만. while은 요 조건이 참일 때 계속 실행해 줍니다. F5R은 요 조건도 있지만 조건 앞에 최초 한 번 실행해주는 어떤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그리고 요 조건 다음에는 요 문장을 실행하고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실행해준 게 있었죠. 자, 증감식이 있었죠. 초기. 자, while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해볼까요? 결과가 어떤가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F5R에서 앞에 거 생략, 요 앞에 거 생략, 뒤에 거 생략하면 굳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F5R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wh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while을 조금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동일한 겁니다. F5R에서 세미콜론이 없이 조건만 갖고 동작하는 게 while입니다. 아셨죠? F5R에서 요 앞에 거 생략하고 뒤에 거 생략한 게 while입니다. while. 마찬가지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증감이 없으면 얘도 무한루프겠죠. 그렇죠? 요것도 무한루프겠죠. while도 동일한 겁니다. 조건. 우리가 F5R에서 무한루프를 동작시켰을 때 동일한 겁니다. 왜? 한참이니까. 왜 참이죠 이게? 말씀드렸죠. 시언어에서는 0만 거짓이고 그 외에는 모두 참입니다. 왜? 시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변수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서 대신하는데 0만 거짓 나머지는 모두 참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무한루프 되겠죠. 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0은요 거짓이니까 한 번도 실행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코드는 이 상태죠. 5. 그렇죠. 무한루프. 자, 이제 이렇게 돼. 여러분들 코드 이거죠. 이 상태에서 i는 5였을 때 한번 해볼까요? 혹시 소스 코드가
이 화면과 좀 다른 경우에 동영상 멈춤하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 없네. 그렇죠? 이거는 왜죠? i는 5. 5가 5보다 작은가요? 아니, 거짓이죠. 자, 요럴 때, 요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있을까? 왜 이딴 걸 만들어 놨지? 막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게 있습니다. while문이, 내가 while문을 쓰긴 해야 돼. 쓰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거를 무조건 한 번은 실행시켜야 돼.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while문은 쓰긴 하되, while문은 쓰긴 할 거야. 할 건데,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실행을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 while문에 들어있는 요 안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뭔가 반영되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문이긴 while문인데 어떤 경우든지 이 부분이 한 번은 실행돼야 돼. 딱 그 케이스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같은 경우 볼까요? i는 5입니다. 5가 5보다 작은가요? 아니, 거짓이죠. 그럼 일로 왔죠. 그럼 얘가 실행됐나요? 아니죠. 안 되어 있죠. 이럴 경우가 있어. 내가 실행되든 안 되든 i의 마지막 값은 좀 보여주고 싶어. 제가 만들었다. 네, 딱 그런 케이스네요. 실행되든 안 되든 i의 마지막 값을 좀 보고 싶어요. i의 값을 보고 싶어. 만약에 i가 이렇게 4일 때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최소 한 번 정도는 i가 출력하고 싶어. 출력이 됐어요.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는 3일 때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5일 때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 너무 지금 썰렁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i 값이 뭐 왜 실행이 안 된 건지 좀 출력하고 싶어. 이게 뭐 제가 어거지로 만든 거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 while을 쓰긴 쓸 건데 while을 쓰긴 쓸 건데 어떤 경우든지 이 부분이 한 번은 실행돼야 돼. 딱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실행하고 조건 체크해. 맞으면 다시 실행하고 조건. 순서가 바뀌었죠. 일단 무조건 한번 실행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죠. 실행하고 조건 체크하고 맞으면 올라가고 틀리면 일로 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y weight가 아래 놓은 겁니다. 여기로.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게 시작할 때 이게 while문이 뭔지 몰라. 그래서 룰 하나 적어준 겁니다. 룰 do 뒤에 세미콜론 붙습니다. 명령의 마지막이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대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세미콜론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이게 우리가 했던 while문이죠. 실행해 봅니다. while문.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게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아. 원래 맞는 거죠, 그게. 하지만 나는 조금 예외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무조건 얘를 실행시키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때 조건 체크를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컴파일러가 조금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while문의 괄호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do while. 그리고 이만큼 명령의 끝이 괄호가 아니죠. 괄호일 때만 붙이는 겁니다. 명령의 끝이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while 한 번은 실행 오케이.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do. 자, 이거 while문의 하나야. while문 같은 거야. 컴파일러야. 그래. 세미콜론 찍어줘야지. 요게 do while입니다. 한번 실행해보죠. 한 번 실행됐죠. 이게 do while. do while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while은 많이 써요. while은 많이 쓰는데 주로 어디 쓰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기 갖고 있나요? 게임기? 뭐 닌텐도 같은 그런 게임기. 핸드폰 좋겠다. 네,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 떠 있는 게 있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while문 같은 거 그냥 쉽게 while, 저도 자주 쓰는 겁니다. 있습니다. while 1 이렇게 작성해요. 코드 막 작성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return 또는 break에서 종료합니다. 이렇게 반복문, 무한 루프 쓸 때 while을 많이 씁니다. 근데 do while은 생각외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아주 꽤 큰 소스 코드라고 하더라도 do while이 하나도 없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네, do while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그런데 do while을 안 쓸 때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한데 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깨달을 분이 현업에, 이쪽 현업에 계셔서 계속 이렇게 C 언어를 작성하다가 이때 do while을 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do while을 쓸 때 소스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do while은 요겁니다. while이긴 while인데 최소 한 번은 이걸 실행해야 돼. 한 번 실행해야 돼. 즉 조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실행 먼저 하고 조건 검사해서 맞으면 다시 실행.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do while. 이제 여러분들은 for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고, for문에서 앞에 조건문 앞에 여기 초기값 있었죠? 그걸 생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증감식을 생략할 수 있었죠? 그리고 for를 while로 바꾸고 세미콜론을 지웠더니 while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에서 어떤 경우든지 단 한 번은 이게 실행돼야 돼 하는 경우에는 do while로 바꿀 수 있으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챕터는 반복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교재를 제가 3년 전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많이 봤어요. 보고 다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대부분의 교재가 반복문이 좀 이후에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복문이 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흥미를 느끼는 것도 더 좋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뭐 물론은 뭐 이렇게 변수도 사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건문에서 스위치가 조금 헷갈릴 듯 하지만 반복문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하나 더 적겠습니다. J. 보통 C 언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 우리가 레포트 할 때 코드들을 좀 많이 봤죠. 다른 코드들 보니까 반복문에서 주로 I와 J를 많이 쓰죠. I와 J를 왜 쓰나 했더니, 제가 한 3년 전인가쯤에 그 포트란 굉장히 소수가 컸어요. 제가 겨울 방학 내내, 저는 이제 겸임 교수잖아요.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코드에 푹 빠져서 프로젝트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코드만 봤어요. 이제 포트란으로 구성된 코드인데 그 코드를 C 언어로 제가 컨버팅 했거든요. 한 2, 3개월 동안. 제 어떤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로만 했는데 그 포트란 코드를 한 몇 개월 동안 보다 보니까 포트란 코드는 변수 타입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변수 선언할 거야 라고 이름 주면 돼요. 그런데 변수 타입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변수 이름 앞자리를 갖고 이 변수 타입이 정수형이다 아니다 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IJK 이런 식으로, 요게 변수 이름 앞에 이게 붙으면 정수형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포트란부터 시작돼서 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확히 제가 기원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반복문에서 int i, int k 이렇게 IJK 많이 씁니다. 주로 int i를 90% 이상 많이 쓰고요. 지금처럼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을 쓸 때 i를 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다른 반복문은 j로 씁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for i는 제가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거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t k는 0,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k보다 10, k 플러스. 아마 여러분들 코드는 될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보여드리려고요. 야, 되죠? 그럼 요다 선언도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되나요? C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이걸 허용하죠. 이건 뭐냐면 변수 선언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면 이 변수 k는 사라집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컴파일러에서 해도 동작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은 여기서 해주고, 자, 이건 따라 하시면 됩니다. i는 0부터 i는 뭐까지 할까요? 10까지 할까요? 5까지만 하죠. 그래서 i 값 출력하겠습니다. 똑같네 아까랑. 네, i, %d, i 콜론 출력하겠습니다. 혹시 코드가 제가 타이핑이 빠르면 동영상 멈춤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행. 뭐지? 이런 i를 안 넣네요. 네. 그래서 i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메모장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를 쓰려고. 메모장이나 노트가 있으면 꺼내세요. 꺼내셔서 적어보세요. 네모를 2개 그리세요. 네모 2개를 그려서 왼쪽은 i 값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j 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i 네모와 j 네모 2개를 지금 노트에다가 그려놔야 돼요. 조금 크게. 나 좀 어려운데 더 크게. 나 지금 반복문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아. 하나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크게 한번 네모를 그려보시죠. 그래서 i 값과 j 값에 변화되는 거를 보세요. 제가 요건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되게 많이 이 반복문이 들어가면 설명할 게 되게, 그러니까 설명은 어렵지 않은데 설명이 길어요. 왜냐면 많이 반복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값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 자, j는 0부터 j 3까지만 하죠. 2까지만 하죠. 네, j 플러스 이렇게 j는 %d j. 자, 실행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죠. 이게 반복문 안에 반복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j가 있잖아요. 그럴 뿐이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자, i 네모와 j 네모를 그려놨죠. 제가 한 번만 딱 설명드릴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이렇게 뒤로 감게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i와 j를 저도 띄울까요? 자, 저도 띄웠습니다. 저도 네모를 i가 전 네모를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래. 자, i, j 두겠습니다. 더 크게, 아주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이만큼 그릴게요. 자, i 값, j 값. 자, 갑니다. i, j, 초기 값이 없네. 네, 뭐 그냥 가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값이지. 쓰레기 값이 있을 거죠. 뭐 어쨌든 무시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여기 왔죠. 잘 보셔야 돼요. 딱 한 번 설명드립니다. 왔습니다.
i는 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아셨죠? 요거. 자, 갑니다. 왔어요. i는 뭐가 됐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적어 보시죠. 여러분들 메모장에 적어 보시죠. 저도 적겠습니다. i가 0이 되었죠. 그리고 어디로 오죠? 일로 왔습니다. 이 순서 기억하세요. i가 5보다 작은가요? 자, 볼까요? 요거 0이죠. 0이 0 보자. 0이 5보다 작은가? 작다. 오케이. 맞죠? 맞잖아요. 이렇게. 참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 메모장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어. 여러분들 적어 놨으면 j 네모에 있는 값과 요걸 보면 되는 겁니다. i 네모에 있는 값과 이걸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i 네모에 있는 값과 5랑 비교했을 때 작죠? 네. 그러면 어디로 오죠? 일로 오는 거죠. 왜? 이 순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오죠? 일로 옵니다. 이런 또 반복문이네. 그죠? 그러면 j가 이제는 0. 네, j가 0이 되었습니다. 0. 어디로 오죠? 마찬가지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j가 여러분들 j 메모 보세요. j 메모 지금 뭐예요? j 메모에 있는 값과 요거를 비교했을 때 참인가요? 네, 0이 2보다 작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참이죠. 그럼 어디로 오죠? 1로? 아니죠. 요 룰은 똑같은 겁니다.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똑같은 겁니다. 참이죠? 어디로 오죠? 1로 옵니다. 프린트 i, j를 출력하래. 그리고 i, j를 넘겼죠. 그러면은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i, j 0,0. 왜 0,0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메모장, 자, 메모장 보세요. 적어놓은 메모장 i 메모장, i 네모 있죠? i 네모에 있는 값, j 네모에 있는 값, 네,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옵니다. 일로 가나요? 아니요. 아직은 요 반복문이 안 끝났어요. 이게 끝나야 일로 와서 일로 가죠. 자, 와서 실행 한번 했죠? 어디로 가죠? 일로 가죠.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메모장 J 메모장 띄워보세요. J 메모장 띄우기 아니라 들어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J 메모장에 뭐예요? 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네, 하나 증가해야 되죠.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하면 네, 1이네요. 1. 네. 그러면은 1. 그래서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온 거죠. 유리. 그래서 여러분 J 네모 한번 띄워 보세요. 그 값 뭐로 되어 있어요? 있죠? 요 1과 2를 비교해 보세요. 참인가요? 참 맞아요? 요거 참 맞아요. 참. 요거 1이 2보다 작은가요? 크지 않았나? 작죠. 네. 1시가 2시보다 이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참이네. 네. 여러분들 제 메모장 보세요. 제 메모장에 있는 값과 이걸 비교했을 때 참이죠. 왜냐면 1이 2보다 작으니까. 그럼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오는 거죠. 자, 출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i, j 0,1. 모르겠어요. 왜 이번에는 아까는 0,0이더니 왜 지금은 0,1이에요? 자, 여러분들 메모장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메모장에 있는 값을 출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장.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딱 여기 만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 메모장 볼까요? 제 네모 보세요. 값 뭐죠? 1이죠.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가 됐죠. 자, 그럼 어디로 오죠? 일로 옵니다. 여러분들 제 네모장을 보시면 거기 있는 값과 이걸 비교해 보시죠. 2가 2보다 작은가요? 자, 제가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작은가요? 아니죠. 이건 거짓이죠. X. 거짓이죠?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거짓이야. 어디로 와? 깨지죠. 거짓이면 탈출해야죠. 왜냐면 반복문은 요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일 경우에만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면 어디로 가죠? 이리로 오죠. 끝으로. 이리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어디로 갈까요? 요리로 가죠. 왜? 이제 바깥에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 명령 하나 끝난 거예요. 요 반복문은 안에 있는 거를 많이 실행시킬 건데 이제 하나 끝났더니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왔죠? 일로 옵니다.
자, 여러분들 i네모 한번 봐보세요. i네모의 값이 뭐로 들어있나요? 0 되어 있죠. 자, 요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i는 i 더하기 1이래. 0 더하기 1 해볼까요? 뭘까? 3, 5, 7, 1이죠. 그러면 i는 뭘로 바뀔까? 1로 바뀌죠. 자, 그러면 i는 1. 어디로 가지? 2로? 1이? 아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반복문은 항상 요거 1로 옵니다. 그래서 i가 5보다 작은가? i가 뭐지? 여러분들 i 네모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뭐로 적혀있나요? 자, i 네모에 있는 값, i의 값이 5보다 작은가요? 네, 작은 것 같아요. 참이죠? 1로 옵니다. 자, 1로 왔어요. 반복문 또 시작이네. 자, 요 순서 기억하세요.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죠. 왜? 한 번 실행. j는 0이네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j 네모 보세요. j 네모의 값이 뭐로 되어 있죠? 2죠. 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 요 문을 만났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j가 8로 되나? 9? 아니죠. j는 0을 넣으래. 0. 그럼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오죠. 여러분들 j 네모 봤으면 j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네모를 보시면 j에 지금 어떤 값이 적혀 있나요? 0이 적혀 있죠. 0이 2보다 작은가요? 네, 작아요. 출력했죠? 그럼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i, j 0, 아니다. 1, 0. 왜 이번에는 이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려놓은 네모를 보세요. 지금 네모의 값이 뭐로 져 있어요? 1과 0 되어 있잖아요. 근데 출력하는 겁니다. 1, 0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옵니다. j가 하나 증가하래. 네,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좀 이제 아셨죠? 제가 지금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조금 빨리 돌아갈게요. 자, 일로 왔죠? j가 증가, j는 1. 다시 왔습니다. 1이 2보다 작은가요? 네, 작습니다. 왔죠? 그러면 출력, 그러면 i, j는 1, 1. 왜? 1, 1이니까. 자,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왔어. 위로 올라갔죠. j가 하나 증가, 그러면은 j는 2가 되었죠. 자, 2가 2보다 작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2가 2보다 작진 않죠. 거짓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반복문이 깨지죠. 일로 옵니다. 일로 왔습니다. 일로 왔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요리로 갑니다. i 플러스 플러스. 그쵸? 이제 큰 i가 돌고 있다가 일로 간 거예요.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i가 하나 증가래요. 네. 증가. 어디로 옵니까? 일로 오죠. i가 5보다 작은가요? 네. 작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출력할게요. 자, 일로 왔습니다. j가 그럼 또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j가 다시 0이 되겠죠. 자, 0이 2보다 작은가요? 네, 작습니다. 실행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하래. 제 1.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1이 2보다 작은가요? 네, 작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1. 다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하래. 2. 어디로 오죠? 이리로 옵니다. 2가 2보다 작은가? 아니요. 땡. 그러면 어디로 오죠? 브레이크. 깨졌죠?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왔으니까 아유, 이제 명령 끝났어.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i 루프로 갑니다. 이리로 왔어요. i가 또 증가하래. 그러면 i가 3. 이런 식으로 쭉 돌면은 아마 줄줄줄 여기 i가 j는 01, 01, 01 바뀌고 i는 0, 1 이렇게 바뀌겠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하죠? 아, 이제 보기가 안 좋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용합니다. printf 한 다음에요. 한 칸만 띄울게요. 한 줄만 띄울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자. 이제 보기가 깔끔해졌네, 그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늘려볼까요, 얘를? 이제 늘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늘려볼까요?
이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반복문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모장에 따라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는 따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메모장에다가 직접 노트에다가 필기하셨으리라 믿는데, 그 방법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큰애와 나이가 지금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력이 많겠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해요. 거짓말 같은데요. 뭐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배운 그 수준에서 아마 다음 학기 배우는 수준보다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사실 C 언어 자체는 그게 다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또 뭔가를 해봤느냐,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영상처에서 뭔가를 해봤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제 그게 문법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소스 코드나 심지어 내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볼 때도 헷갈려요. 반복문이 한 두 개만 겹치잖아요. 이렇게 하나일 땐 그나마 암산이 돼요. 두 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컴퓨터 메모장도 뭐 그든지 무조건 종이 있죠. 종이 없으면 지갑에 그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거라도 꺼내서 해놓든지, 그게 뭐 그 환경 물질인가 뭐 그게 나온 데에서,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뭐 필기도 되고, 아니면 아무거나 일단은. 그래서 심지어 그게 필기 도구가 없으면 아예 소스 코드를 안 봐요. 이해가 안 되거든. 봐봐야 시간 낭비라서. 반복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볼 수 있겠지만, 제대로 분석하려면 제가 이 변환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따라 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박수. 아셨죠? 따라 하신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조금 응용을 해보고, 제가 다음 동영상은 짧게 한 20분 이내로 이렇게 맞춰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좀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PDF 파일 제가 올려드린 거, 그 뒤에 보면 응용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뭐 제가 이렇게 계획한 건 없지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응용해 볼 거냐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 반복문에서 프린트 한 다음에요, 스페이스를 요만큼 하나 할 거거든요. 스페이스를 하나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5R, 요거 여러분들은 제가 내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막 헷갈리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보라고. 이거를 메모장을 띄워서 네모칸 두 개를 그려서 i와 j의 값이 변화되는 거를 유추해 봤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여기다 하나를 더 넣을게요. 뭘 넣을 거냐면 k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k는 뭘 넣을 건지 아세요? 0. 그리고 k는 뭘 넣을 건지 아세요? i 넣을 거예요. i. 뭐지?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네모 그려놓고 진짜 해야 되나?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이상해. 뭐 재밌지도 않은 거, 뭐 0 더하기 1은 뭘까요? 뭐 재밌지도 않은데 뭐 자, 재밌지 않지만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추. 자, 이거를 네모를 그려놓고 한번 유추를 해본 사람과 그냥 암산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해볼게요. K++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것만 여기다가 놔둘게요. 이렇게. 아직 소스 코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소스 코드가 짧아서 폰트를 쭉 띄워도 되겠네. 네. 하셨나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반복문에
실행할 명령이 단 하나, 탈락 한 개 있을 경우에는 이걸 생략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약간 헷갈릴까봐 제가 이거 다 쳐놓는 거예요. 괄호를 이렇게 쳐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팁인데, 그 2학기 때 저랑 수업하실 분도 계시고 이제 못하실 분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소스 코드들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아, 이게 정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소스 라인 수를 한 줄이라도 줄여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출력하기도 쉽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좋아지고 뭐 다른, 물론 이것도 좋아요. 저도 좋아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걸 좀 줄일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대면 수업에서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그죠? 그러면은 에러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최소한 내가 한 줄, 자 for 반복문에 참일 경우 실행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한눈이 알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소스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어려울걸요. 그냥 쭉 따라가서 또 하나 뭐 껴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뭐 이 코딩 방식을 너무 좋아서 추천 이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코딩 룰들을, 이렇게 표준 코딩 룰을 이렇게 막 제시했을 때 이렇게 한번 추천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전 어떤 룰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오류가 좀 적을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괴상망측하네요. 쭉쭉쭉 흘러간 것처럼 보이네. 그죠? 그럼 조금 더 좀 과장해 볼까요? 이렇게. 이거 어렵나요? 어렵죠. 사실은 이거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유추 못할 거예요. 못해죠. 이거 뭐야, 너무 힘들어. 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추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대충 짐작으로 이거구나 알면 되죠. 그런데 소스코드 분석할 때 내가 반드시 유추를 해야만 돼. 그럴 때는 항상 뭐라고요? 자, 노트, 메모장, 공책 등등 아무거나 갖고 와서 네모를 그립니다. 자, I 변수, J 변수, K 변수. 그래서 하나씩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가 필요 없거든요. 소스 분석할 때, 보통 이런 거 분석할 때는.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하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하루에 너무 앉아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네, 출력해 놓고, A4 출력해 놓고 이렇게 방바닥에 베개 깔고 누워서 합니다. 하나씩 한 땀 한 땀. 네, 한 땀 한 땀 변수 되는 거 하면서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들겨 가면서. 왜냐면 가급적 저는 더하기 0 더하기 1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산기 써요. 왜냐면 제 암산이 틀릴까봐. 혹시 딱 틀리면 그걸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계산 하나 딱 하나 잘못해갖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분석해 놓은 게 틀린 거예요. 어처구니없이. 그럼 일주일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할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주주주juk 곱하기 2로 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J는 0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쓸게요.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좀 이상해졌다. 네, 그쵸? 곱하기 2 하지 말고 그냥 1만. 뭔가가 이상해졌죠. 그죠? 하나 빠졌네. 네, 뭔가 좀 좋죠?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가 지금 이렇게 PDF에 뭔가를 그려보자 이런 것들, 그게 요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쭉 보시면서 뭐 재생 따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에 있는 실습들을 잘 따라 하셨으면 크게 다시 따라 하실 필요 없지만 쭉 보시고 이것도 하실 거 없고요. 자, 출석 이것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고단 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요거 해보죠. 출석 인정은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거 이번 주 출석 인정은 아마 두 개가 될 거예요. 다음 PDF에 다음 동영상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석 인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자, 이제 요거를 물론 코드가 뒤에 내가 넣어놨나? 네, 코드가 샘플 코드가 있는데 가급적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한테 뭐 사고력 증진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짜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반나절만 배우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갖고 이 조건 이렇게 앞으로 네 발자국 이렇게 네 발자국 장애물을 만나면, 그래서 굉장히 한 반나절 배우고 와서 게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막 멋있어요. 자, 어, 아이,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은 짧게 배열이 뭔지, 배열을 어떻게 쓰는지,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자,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